안녕하세요. 프롬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메이트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하나요,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 하고 있는 거를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는 거. 지금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하고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요. 드라마가 뭐 재밌네, 재미없네 하는 얘기는 둘째치고 건축가로서 바라보는 오징어 게임 속의 공간들, 어떤 공간들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공간을 구축했는지 건축가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오징어 게임 속 공간, 오늘의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즌 1이 아주 대박을 치고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공간들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아주 인상 깊었던 몇 가지 공간들을 살펴보면서 그 공간과 그리고 거기 참가자들 그리고 운영자들 관점에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가자들 전원이 모이는 방. 이 방이 처음엔 저는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가 생각나는 군대가 그런 구조이지 않나. 맞아요. 근데 군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첫 등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 침대에서 그냥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갑자기 중간에 기절을 한번 하고 딱 눈을 뜨면 이 공간에서 나타나 있을 거예요. 난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여기가 어디지? 분명히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깨고 났더니 너무 다른 공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456명이라는 사람이 있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게임을 한 데서 왔는데 날 이런 데서 깨워? 군대가 떠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군대처럼. 근데 군대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모일 때는 줄을 서진 않는다. 굉장히 그냥 그 중앙에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다른 팀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로세움의 어떤 관객석과 무대 같다. 이렇게 계단 형태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 어딘가를 꼭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이지 않을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계단 형태로 침대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냥 박스 형태로 들어갔어도 충분히 공간을 세팅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 형태를 취했던 거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무대를 바라봤을 때 공연장, 그 어떤 그 예전의 콜로세움 그런 공간들은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상황이 중요했던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네. 실제로 우리가 영화관을 가더라도 계단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앞에 있는 스크린을 잘 바라볼 수 있게끔 앞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자가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눈에 이 공간 전체가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항상 컨트롤이 가능했어야 됐다.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CCTV가 있는데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CCTV들이 쭉 존재를 하고, 실제로 그들의 눈높이보다 항상 높은 곳에서 관리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난 너네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니네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이런 형태의 구조가 아닐까. 일단 저는 이 콜로세움 같다는 이 배치에 인격적으로 뭔가 존중을 받고 있지가 않다라는 걸 되게 느낀 게, 대비적으로 이제 관리자라고 하나요? 가면 쓴 분들의 숙소를 보면은 되게 원룸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뭔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반대로 이제 참가자들은 너무 사람으로서의 그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지 않나. 너무나도 큰 공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그냥 때려넣고 약간 방관하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느끼는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공간에는 관리자들은 오히려 되게 적합한 휴먼 스케일의 공간에서 아늑하게 생활을 하는 반면에 이 참가자들 전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운동장 같이 넓은 이 방 안에서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시즌 1 끝날 때쯤에 이제 최종 3인이 남습니다. 그 3인은 각각 침대가 벽마다 하나씩 있으면서 아주 드넓은 공간에 그 침대 3개만 있어요. 맞아요. 와, 여기서 잠을 자면은 잠이 편하게 올까? 무섭지 않을까? 이것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공간에 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우리 집에
개미 한 마리만 달라있는 듯한 느낌. 그 정도 스케일의 공간에서 잠을 잔다. 이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어. 생각해요. 진짜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악역처럼 묘사가 되는데 악역이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아주 온전한 공간에서 방 안에 세면 도구도 있고 씻고 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참가자들은 화장실도 못 가요. 방 안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가려면 관리자 불러 막 따져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 스케일이 우선 말도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다른 장면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스케일이 되게 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스케일들을 느끼게 하면서 작가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달라. 너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공간하고 여기는 다른 공간이야. 왜? 너네는 굉장히 아래로 깔려져 있는 인간 쓰레기들이고 사회에서 굉장히 도태되어 있고 매장당할 만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네한테 어울리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너네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리는 공간. 왜?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네, 그렇게 뭔가 계속 자극을 시켜서 폭력성을 띠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광경을 보는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환경을 놓여 있게 해야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미로운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일부러 더 압박을 주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이 숙소 공간은 약간 난 좀 무서웠다.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아주 대비되는 장면인데, 빨간 사람 하나에 저 녹색 트레이닝복 456명, 이게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장면이 아닐까. 그리고 이 관리자 측면에서 한눈에 모든 침대들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서 이 참가자들은 은연중으로 내가 감시당하고 있고 컨트롤 당하고 있구나를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장면에 이런 공간 속에서 깨어나게 했다는 거는, 자, 이제부터 너네들은 모든 내 통제 안에서 움직일 거고 우리들은 너네들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우리에게 여기서 가장 큰 이들의 미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야 돼요. 섬 위치도 되게 미스터리한 공간이지만 실제로 이 공간에서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게 마스크를 쓴 빨간 옷들의 사나이일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얘네가 막 찾아오면 안 되는 거죠. 시즌2 마지막 장면이 그 프론트맨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을 찾으러 가서 복수를 하기 위해 찾으러 가는 장면인데, 찾으러 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많은 계단들을 다시 지나가야 되고, 그런 관계들을 이제 첫 번째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곳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다음 장면, 이제 게임하는 장면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던 게임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많이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내가 이걸 했었지? 그러면 학교 운동장. 맞아요. 그쵸? 골목길 어딘가. 이 오징어 게임 속의 이 공간은 그 주변에 프린팅되어 붙여져 있는 그 이미지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허허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큰 여자,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여자 인형, 괴물, 여자 로봇, 성인 남성보다도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 보면 아마 한 5m는 되고 오지 않을까. 딱 5m 정도 되는 것 5m 같아요.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거대한 소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큰 건가? 라고 했지만 이거조차도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키워놓고, 야, 너네가 있는 공간은 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어떤 공간들이 있어. 그리고 허허벌판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실제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꽃은 누군가 걸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줄줄이 엮여 있고, 그쵸. 누군가 끊어주면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도착만 하면 돼. 잡히면 바로 죽어. 사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은 잡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건 없어요. 너무 잔인해. 바로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뭔가 더 연출하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맞아요. 뭔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죽는 줄 모르고 되게 아무도 몰랐겠죠. 특히 오징어 게임 2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 전에는 사람들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이거라고 딱 아는 순간 사람들이 맞아요. 긴장이 싹 다 풀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뭔가 사람들이 이 무궁화 게임이 그 되게 친숙하다 이런 거를 뭔가 맞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은 이 장면에서 천장이 열립니다. 아 그쵸. 그러면서 하늘이 보여요. 왜 보여줬을까 하늘을? 밖에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쵸? 근데 밖에가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쵸.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석촌호수 앞이었다. 그러면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롯데타워가 눈에 들어왔겠죠? 아 그쵸. 그러면 내가 어디 있구나를 알 것 같아. 내 밖에가 뭐가 보이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곳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섬 속에 있는지 이들은 과연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밖을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고 새가 날아가는 하늘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예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갈매기 같은 게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새들이 한번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좀 바다 쪽이라는 거 정도는 그럴 수 유추할 있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공간에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갑니다. 좀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죠. 자, 시즌 1에서 다음 공간으로 가보면 달고나 게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아마 제 또래 구독자분들이라면 익숙해할 만한 공간들이 많이 있죠. 정글짐이 눈에 보이고 이걸 뭐라고 하나요? 뺑뺑이? 뺑뺑이라고 많이 말했던 그쵸. 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생 때 엄청 많이 탔던 기억이 있고 저 정글짐은 진짜 올라가면은 바로 헛디디지 않기 위해서 엄청 조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옛날 시절 놀이터 같은 이 모습의 공간 속에서 이번에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스케일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이번에 보면은 정글짐과 이 뺑뺑이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크기예요. 발 한 번 잘못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돌릴 수가 없겠는데요? 만약에 이거 돌리면 밖으로 다 튀어나갈 것 같잖아요, 사람? 그런 공간 속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달고나 게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나요? 오히려 저는 성인돼서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막 달고나 이거 긁어봤던 기억은 별로 없어. 근데 이 자세들을 보면은 굉장히 친숙해요. 친숙한 모래 땅바닥 안에서 이제 막 열심히 긁어내기 시작을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는 그냥 놀이 중에 일부였어요. 맨날 옷이 더러워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 이때도 이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흥미로운 포인트지 않았을까. 이 공간을 굳이 모래로 세팅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동심처럼 상황을 세팅해놨대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걸 이제부터는 알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우리가 막 성인이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냥 열심히 달고나를 파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는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주변에 놓여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정글짐이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눈에는 오브제처럼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 이들은 그걸 탈 생각을 할 수 없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동심이 아닌 어떤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되게 공간들이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스케일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들을 계속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줄다리기로 가볼까요? 되게 좀 재밌게 봤던 장면이에요. 맞아요. 땅바닥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쵸. 이게 아마 CG가 일부 가미됐을 있을 텐데 굉장히 높은 공간에서 게임을 해요. 떨어지면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게임이지 않았을까. 손에 막 땀을 줘야 되고 그 공간을 굉장히 지상과 높게 띄워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구축을 하지 않았나. 줄다리기를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그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냥 바로 뒤로 눕는 게 유리하잖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공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들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들을 이 참가자들에게 던져주면서 이거를 바라보는 흔히 여기서 얘기하는 VIP들이 즐거움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여기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이트들이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물론 게임을 진행을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내 목숨까지 걸 만큼 이 게임들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 파벌이 생기고 또 그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이 드라마의 재미 요소가 될 텐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참가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무섭게 만들고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이트들이 계속된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장면들이 나와요. 골목길 장면.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내가 살던 곳을 생각하면 이런 공간들을 한 번쯤은 거쳐봤을, 여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여태까지 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간 스케일들을 제공을 하다가 이제는 가장 친숙한 공간 스케일을 적용을 해줘요. 그때 이 참가자들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돈을 위해서 게임이 목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공간부터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계속 표출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맞아요. 배려를 하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우린 깐부잖아. 맞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공간에서 나오는 힘이지 않았을까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골목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강남의 큰 대로변을 걷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 그쵸. 스케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길과 건물 높이가 지니고 있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골목길의 형태가 구축이 된다고 봐요. 보통 2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스케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20m 대 30m랑 2m 대 3m는 굉장히 다른 비율을 가집니다. 오히려 스케일이 작아질수록 사람은 더 친숙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공간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이번 세트장 같은 경우는 그 비율에 맞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본성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깐부 이야기도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나온 그 방 중에서 유일하게 휴먼 스케일이 맞는 맞아요. 공간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가장 친숙한 공간, 익숙한 공간을 딱 등장해주고 여기가 아마 감정적으로 제일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공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초반에 데려온 줄다리기를 하면서 데려온 팀원을 내가 대신해서 죽어주면서 너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 양보하기도 하고 그 악역 두 명이 싸우는 데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그쵸. 그때 야 이제 내가 언제까지 네 부하인 줄 알아. 딱 구슬 한 개 딱 남은 상태에서. 그럼 그것도 형님 같았던 분이 뭔가 더 친숙해져서 그렇게 까불게 되는 건지. 친숙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본성이 이제는 드러나는 시점이지 않았을까. 그 무리로 있고 엄청 큰 공간에서 나 혼자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스케일도 작아졌고 1대1의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는 한번 개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독립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가 형님으로 모셨던 잠깐이겠지만 그분한테 개길 수 있었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었고 깐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제일 재밌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에 남죠. 그리고 되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다 보니까 더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앞에 장면들은 뭔가 무섭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좀 슬픈 장면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여기는 심지어 위험한 요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떨어질 위험도 없고 누군가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만 어디서 날아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뭐 그런 공간들이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이거 진짜 난 여기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거든요. 유리 징검다리. 우리가 흔히 건축을 하고 건물들이 다 시공되기 전에 우리가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면 이런 비슷한 종류의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아직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든가 지붕에 잠깐 올라가서 지붕의 공사 현장을 잠깐 봐야 된다거나 할 때 안전구조물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는 뭐 헬멧을 쓰고 있고 누군가 사다리를 잡아주고 안전하게 올라가야겠지만 실제로 그때 난간만 없더라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 바닥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야.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점프를 해서 가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이거는. 그 다음 유리가 엄청 안전한 유리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보고 싶지 않다. 이때 공간적으로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공포감이 가장 극심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흔히
존재했던 안전 관련된 장치들이 여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테니까 그 차이에서 나오는 공간적인 다름을 가지고 공포심이 가장 크게 다루는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게임이 이름처럼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죠. 이 공간이 어디냐면 우리가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던 그 공간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동욱 씨는 혹시 이 게임 해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초등학교 때 그래도 좀 했거든요. 많으면 7명? 적으면 5명 정도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학교 좀 시골에서 나와갖고. 그런 뜻이 아닌데 저는 이거를 무한도전에서 처음 봤습니다. 길이 그때 만근추 쓰던 그 게임이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주제로 드라마가 나타났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이 게임을 하게 되죠. 이 게임을 했을 때 꼭 누군가 한 명은 꼭 다쳤어요. 굉장히 뭔가 격한 게임이죠 이거. 축구의 몸싸움보다 훨씬 격한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제일 폭력적이지 않나. 그렇죠. 이 장면 이제 엔딩 장면인데 첫 번째 공간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서 끝을 낸다. 마지막 장면이 굳이 이 공간이었어야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의 공간에서의 무서움은 스케일감이었는데 이번 게임은 그 공간이 아니어도 사실 될 수 있는 게임인데 왜 여기를 선택했을까? 다양한 공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게임을 위해서 방 하나를 세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이 뭔가 모래밭에 그리는 선을 맞아요.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치면 또 줄다리기도 운동장에서 해야 제맛인데 맞아요. 의도를 저는 뭔가 유추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학교 운동장 그 놀이터에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발로 바닥을 찍찍 긁으면서 라인을 그렸을 것이고 그러면 더 적합한 공간은 우리 달고나 뽑기 했던 그 공간이 더 이 게임을 하기에 어울리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왜 여기를 선택했을까? 하면 또 그 거대한 스케일에서 주는 어떤 고립됨을 나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때 심지어 천장을 열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역시나 이때도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이 사람들을 고립되게 만들어 놓고 지붕을 없애면서 그냥 비를 맞게 하고 어떤 처절한 모습들을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원래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렸을 때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온다는 뜻이 게임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바로 교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뭔가 그런 거를 연출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시즌 1에서는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모든 게임이 끝나고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하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장면, 비행기에서 되돌아오는 장면,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되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즌 1은 끝나고 시즌 2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